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유튜버가 이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또는 제가 아는 어떤 잘 파시는 판매자분이 있으신데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카더라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시는 그런 초보 판매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분들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혹시 지금도 쩔쩔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카더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속 시원하게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할 카더라의 첫 번째,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초보자일수록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속 시원하게 풀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 1번은 뭐냐면 상품명 수정해도 돼요, 안 돼요? 상품명 수정하면 지수 날라서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맞아요. 상품명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잘 나오고 있던 그 키워드들 있죠? 거기에 원래 뭐 2페이지 3등, 3페이지 2등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품들 있죠? 그게 갑자기 날라가서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알고리즘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을 이미지를 교체하고 뭐 상품 상세를 수정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업데이트인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갈아 끼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품명을 수정한다는 건 이게 전혀 다른 상품으로 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명에 걸려있던 검색어의 지수가 다 날아가고 초기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광고를 치고 계신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반 상품 노출 코너에서는 날아가서 없을 수는 있지만 광고에서는 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와서 클릭도 하고 찜하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스크롤도 하고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살아나요. 그럼 저는 광고는 안 하는데 그럼 제 상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좀 답답하다 할 때는 지인들한테 좀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결제가 붙으면 AI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지수를 돌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돌리든지 아니면 뭐 지인 구매 유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그 상품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품명도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해 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매출이 많아야지 상위 노출이 된대요. 상위 노출을 가려면 많이 팔아야 된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제가 이거부터는,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와서 이 앵두정구를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상단에 광고 구자를 제외하고 일반 상품 노출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출이 많으면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매출이 적으면 밑에 깔리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카더라 2번은 뭐냐면,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앞으로 나가는 매출 지수 그리고 리뷰가 쌓이는 지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앵두정구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 상위는 다 구매가 999 막 리뷰 999 이러니까 조금 제쳐놓고 이 뒤쪽에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뷰가 구매가 313건에 리뷰 284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상품은 구매가 999에 리뷰도 999예요. 근데 왜 이 상품이 얘보다 더 많이 팔리고 리뷰도 더 많이 쌓인 것도 아닌데 여기에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이 상품은 구매가 999에 리뷰도 819인데 어떻게 이 상품 뒤에 있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지금 이 상품은 어떻게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적게 구매되고 적게 리뷰가 쌓였는데 더 올라갔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판매를 많이만 해야지. 뭔가
뭔가 이렇게 리뷰만 많이 쌓아야지 이게 상위 노출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리뷰 체험단을 하신다거나 이런 어뷰징 활동을 해가지고라도 어거지로라도 저기 위에다 올려놔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이버는 단순히 어떤 매출로만 이 상품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 순위는 복합 점수예요. 여러 가지 뭐 클릭한 거, 구매한 거, 리뷰 쓴 거, 사람들이 찜한 거, 그리고 뭐 스크롤하면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 그 체류 시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옵션에 여러 가지 담는 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다 지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만, 리뷰만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게 AI가 봤을 때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뷰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어렵게 체험단을 넣고 리뷰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카더라 2번에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999의 이 정말 굳건한 성을 여러분, 이런 리뷰가 지금 보세요. 리뷰 284가 그리고 리뷰 164가 리뷰 999를 이기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저 카테고리 경쟁 강도가 너무 세서 못 들어가겠어. 나 저거는 너무 굳건하게 999 너무 많아서 난 저기는 못 들어가겠어 라고 하는, 미리부터 해보지도 않고 겁만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카더라 세 번째, 최저가만 팔린다고 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 최저가를 잡기 위해서 뭐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위 노출 이 앵두정구만 봐도 어떤 거는 990원이고 어떤 거는 2만원대고 어떤 거는 5천원대고 어떤 건 9천원대예요. 물론 상품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고객들은 이 상품의 차이를 다 알까요? 이 상품이 다 뭔 차이를 알아서 그 최저가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990원인 상품만 맨날 팔려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위 노출 업체들 중에서 꼭 최저가만 팔리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저가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썸네일이에요. 사람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글씨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고 또 리뷰 숫자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매할 때 요 숫자만 보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이미지에 더 강력해요. 그리고 영상에 더 강력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끌리면 나도 모르게 최저가 아닌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저가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가만 팔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사람 말고는 판매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여러분 다 가능하죠. 실제로는 위탁 판매가 실제로 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누군가는 지금도 최저가가 아닌데도 팔고 있어요. 이게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카더라 최저가 아니면 안 팔린대. 그러니까는 나는 최저가 못 가져오니까는 나는 여기서 이 판은 나는 접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상품에 있는 옵션의 카테고리는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게 지금 앵두정구 1번 업체잖아요. 지금 이 1번 업체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앵두정구 종류를 되게 여러 가지의 앵두정구 종류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럼 제가 아무거나 뭐 하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옵션을 제가 봤더니 여기에 보세요. 막 어떤 크리스마스 가랜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건전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전지도 들어가 있고 무슨 도안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같을까요? 이게 같지 않은데 왜 이 업체는 앵두정구로 1등을 줬을까요? AI가. 이 업체는 실제로 카테고리가 다른 상품인데 하나의 옵션으로 묶여 있어요. 물론 이제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I 입장에서 이 업체는
나쁜 업체겠네요. 왜냐면 카테고리 다른 거를 같이 묶어 놨으니까. 일반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벽트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이 앵두 전구를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앵두 전구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고객은 이런 장식용품도 또 어딘가에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앵두 전구를 팔 때 제가 이런 장식 소품도 같이 판매를 하면 저는 객단가도 높아질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로움과 배송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도 없을 뿐더러 배송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데, 그래서 고객들이 결국 여기서 앵두전구만 사는 게 아니라 건전지도 사고, 여기 이런 가랜드도 사고, 이런 종 모양, 구슬 모양 이런 것들을 각각 사가지고 여기서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AI 입장에서는, 아, 이 업체는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아, 이거 나쁜 상품인데 라고 판단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업체가 앵두전구 전체에서 1등을 먹을 정도를 한 거는 결국 AI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가점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이제 오늘 카더라 많이도 정리 못하고 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그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잘 파는 판매자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래더라, 이렇게 하지 말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최저가 아니어서 안 돼. 나는 이미지를, 제품을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을 다 가지고 있질 않아서 제품 차별화도 하기가 힘들어.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제약들 있죠. 약점들만 자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자꾸 발휘해 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제가 강의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지금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다윗이 잘하는 방법으로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위탁 판매자이고 여러분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촬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샘플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정도 여리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샘플 촬영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최저가만 팔린다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이 결국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어떤 썸네일을 써볼까? 상품 상세에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더라가 혹시 되게 많이 들리시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베스트 100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서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이버가 최근에 2일 7일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을 통한 판매 실적과 상품 클릭 수를 반영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카더라 얘기를 듣지 마시고 결국에는 현재 오늘 버전의 네이버가 상위로 띄워놓은 업체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업체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카더라만 듣고선 계속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그런 명쾌한 말을 들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결국 매일매일 강의 듣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내가 실행을 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내가 나만의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의 베스트 100 코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지금 네이버에서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